멘델스존 악극 한여름밤의 꿈 중 결혼 행진곡. 세상이 저물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불멸의 행진곡.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퇴장 하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곡. 바로 결혼 행진곡이다.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작곡가를 아는 사람도 흔치 않다. 결혼식장에서 의뢰이 나오는 곡인데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결혼 행진곡은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멘델스존의 작품이다. 이 곡은 악극 한여름밤의 꿈 제3악의 하이라이트에 나온다. 극 중 영주의 성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이때 연주된다. 트럼펫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이 곡은 쭉쭉 뻗어나가는 선율처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의 앞날에 걸림돌 없이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여름밤의 꿈은 멘델스존이 17살 때인 1826년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곡만 작곡했는데 그로부터 17년 뒤인 1843년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명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국왕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여름밤의 꿈을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수음악을 멘델스존이 맡은 것이다. 이때 멘델스존은 12곡을 새로 작곡했고 그 중 하나가 결혼 행진곡이다. 그러나 결혼 행진곡은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 이 곡이 널리 알려진 것은 다시 15년이 지난 1858년이다. 이때 영국 공주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면서 오늘날까지 결혼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다. 멘델스존은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고전주의 형식을 토대로 낭만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정서가 가득한 작품을 많이 썼다. 이는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멘델스존은 엄격하지만 평온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버지가 베를린의 은행가여서 집안도 부유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평탄하게 자랐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성품에 온전하게 녹아들어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멘델스존은 어머니를 통해 음악을 접했다.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의 세계에 들어섰는데 이후 베르가에게 피아노를, 첼터에게 작곡을 배웠다. 특히 작곡가이자 지휘자, 음악 교육가인 첼터는 멘델스존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멘델스존은 풍족한 집안 덕분에 어려서부터 문학과 미술 등을 두루 접하며 폭넓은 지식과 교養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성은 자연스레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멘델스존의 재능을 보고는 키워주고자 했다. 이런 일화가 있다. 멘델스존이 9살 때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는 그의 연극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영국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극단을 베를린 저택으로 초대했다. 이는 단지 부를 과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예술을 즐기거나 지원하지는 않는다. 멘델스존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부터 눈여겨보았고 그 재능을 살리고자 셰익스피어 극단을 초대한 것이다. 멘델스존은 또 누이와 함께 파리를 여행하면서 피아노 레슨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멘델소는 모자람이 없는 환경에서 음악에 눈을 떴는데 그 결과 소년 시절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11곡의 교향곡과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 등 많은 작품을 썼다. 9살 때는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주를 하였고 12살 때는 노년의 괴테를 만나 자신이 작곡한 현악 4중주를 헌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1826년 한여름밤의 꿈 서곡을 만들어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835년 멘델소는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취임했다. 이때 그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1843년에는 라이프치히의 음악원을 만들어 슈만과 함께 작곡을 가르치는 등 라이프치히를 독일 최고의 음악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이어 1846년에는 영국에서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공연하여 핸델의 버금가는 작곡가로 떠올랐다. 그러나 멘델소는 인기 절정에 있을 무렵 크나큰 불행과 마주하고 말았다. 그것은 음악적으로 많은 영감을 준 누이 파니의 죽음이었다. 멘델소의 누이는 작곡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멘델소의 피아노곡 무언가 중 일부는 그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뛰어났는데 멘델소의 음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누이가 1847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음악적 동반자였던 누이의 죽음은 멘델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결국 멘델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다가 누이가 떠나고 난 몇 달 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낭만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정서가 가득한 작품을 남긴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손. 결혼식장에서 결혼 행진곡을 들을 때면 때때로 그의 생이 떠오른다. 다른 음악가들과는 달리 부유한 환경에서 음악의 길을 걸었던 그가 마치 생을 포기하듯 죽지 않았다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을까? 그의 음악 세계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